기다리셨던 그 GV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물 대만편의 김인식 감독님과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신동엽 씨, 성시경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신동엽 씨가 먼저 모습을 보여드리겠네요.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성시경 씨,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정장을 안 입고 오시고? 네, 뭐 좀 편하게 만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편한 복장으로 왔습니다. 네, 오늘 선발대 여러분들이세요. 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그 여러분과 똑같이 지금 처음 봤거든요. 예, 성인물 대만편에서 성 역할을 맡고 있는 신동엽입니다. 이름을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물 역할입니다. 여기가 인식이라서. 네, 성시경입니다. 저도 오늘 처음 같이 봤는데 어떠셨는지가 궁금하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오해라고 할까? 뭔가 우리가 무언가를 가치를 부여해서 이렇게 강조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 신기하다. 그러니까 제가 신기하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아, 좋네요라던가 나쁘네요가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그럼 이런 사고하는 방법, 이런 삶의 패턴,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신선함을 즐기는 그런 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네, 성시경 씨. 안녕하세요. 성인물 연출을 맡은 김인식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진짜 성인물 대만편을 이렇게 선발대 여러분들이랑 1, 2편을 같이 보게 될지 몰랐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GV를 또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보고 싶었던 그 마음 나누지 말고 한 번에 표현해 주세요. 박정희 씨는 저희 프로그램 내용을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는 의사를 지금 준비하셨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깜짝 놀랐어요. 예, 저도 그 박람회에 함께 했었어야 되는데 아쉬운 마음 담아서 함께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네. 자, 성인물이 일본 편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대만 편이 곧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신동엽 씨 이미 뭐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성인물 대만 편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뭐 다 같이 보셨기 때문에 굳이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일본 편은 그 성과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인터뷰를 좀 했던 것 같고요. 대만은 진짜 그냥 이분들의 생활,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 물론 소수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그런 분들을 바라보는 다른 분들의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보면서도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 참 신기하구나. 그렇게 멀지 않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구나. 같은 유교권인데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뭐 여러 가지 참 생각을 하면서 함께 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우리보다 조금 먼저 만나셨던 것 뿐이죠.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 성발가 성시경 씨, 오늘 선발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느낌이 남다를 것 같아요. 누구보다 먼저 보신 선발대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사실 성인물은 제목 자체가 딱 들으면 굉장히 각인에 대해서 잊혀지지 않는 제목이거든요. 제목 소개 좀 해주시죠. 성인물이요? 예. 성 플러스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실 저희는 인사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인물을 인터뷰하는 프로인 건데, 약간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우리나라랑 좀 다른 그런 성 관련된 이슈의 어떤 직업군이나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많은 프로이기 때문에 이제 성인물이라고 하지 말장난이죠. 저희가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인물이 인터뷰인데 그냥 인물이냐 아니지. 일본 편에서는 그쪽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대만 편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이슈, 항상 뭔가 성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인물들을 많이 인터뷰하니까 이제 성인물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핵심 내용과 주제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제목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성인물 시리즈 일본 편은 우리가 이미 다 봤고, 그리고 이제 대만 편이 곧 공개가 되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의 소재들이 그동안에 예능에서 쉽게 다뤄졌던 소재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PD님께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는지. 저희가 코로나 대유행을 사실 이제 막 지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해외여행을 가시는 현상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와 다른 어떤 지역에 가서 다른 문화를 접하고 그분들의 삶을 조금 엿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여행을 가서 사실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 갈 수 있는 곳들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여행으로 쉽게 만날 수 없는 곳, 갈 수 없는 곳을 우리가 소개하면은 이거는 또 하나의 어떤 즐거운 예능거리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성이라는 아주 세계 보편적인 관심사를 기준으로 성과 관련된 인물들 혹은 그런 산업 혹은 그런 어떤 문화 공간 이런 것들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팬데믹이 있고 나서 또 그런 기획을 하게 되셨는데, 지금 말씀을 이제 듣고 보니까 기존 방송에서는 저희가 이제 사실 만나기 힘들었던, 오히려 금기시됐던 소재들을 다루고 있고, 또 일본 편이 굉장히 화제의 중심에 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만 편이 곧 또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되는데, 대만 편 역시 넷플릭스와 함께하게 된 소감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감독님? 네, 우선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코리아 넘버원 때부터 사실 성인문 일본 편 그리고 대만 편 이렇게 세 개의 시리즈를 지금 같이 해오고 있는데, 코리아 넘버원이나 성인물은 사실 성격은 굉장히 다르지만 사실 추구하는 바는 정말 동일하거든요. 시청자분들께, 이걸 클릭하신 분들께 몰입도 높은 재미를 제공한다 라는 목표는 똑같고, 넷플릭스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거기에 가장 집중을 해서 제작도 몰입도 높게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넷플릭스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코리아 넘버원이랑 성인물을 하면서 최고 기록이 현재 2위인데 이번에는 대만 편에서는 1위를 조금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또 야심찬 출사편을 던져주셨는데, 신동엽 씨와 성시경 씨는 어떻습니까?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 190여 개국의 시청자분들이 성인물을 만났는데, 이번에도 또 다시 만나게 된 소감. 너무 좋죠. 왜냐면은 사실 또그 프로그램을 찍는다는 어떤 이유로 평소에 해외를 잘 못 나가는데 이렇게 미리미리 스케줄을 조절해서 해외 나가는 것 자체도 참 좋고, 또 프로그램을 찍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끝나고 성시경 씨가 또 맛집을 이렇게 데려가주는 그 재미가 굉장히 쏠쏠해요. 아주 검색을 너무너무 잘하고, 일본 갔을 때는 워낙 거기에 많은 식당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큰 혜택을 봤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재밌게 할 때가 있고, 뭔가 다 촬영을 마친 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여운이 많이 남고, 그 다음에 제 가치관에 뭔가 이렇게 좋은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성인물은 일본 편, 대만 편 분명히 당황스러운 지점이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일단 그 사람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듣는 게 참 중요하구나. 예, 그게 꼭 성과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일본에서도 그렇고 대만에서도 그렇고 또 앞으로 다른 나라를 가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을, 많은 생각을 하게 된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싶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3편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거는 뭐 우리 제작진이 이제 알아서 하시겠죠. 예. 성시경 씨는 어때요? 저는 좀 약간 저도 좀 변태적인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대단히 소심하고 생각보다, 하지만 할 말은 하고, 상처를 받으면서 싸우는 걸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대단히 사실 막 이렇게 뭔가 쿨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성격이 대단히 연연하고 신경 쓰이고 하는데, 근데도 이렇게 뭔가 누군가 건드리지 않는 무언가를 할 때 약간 쾌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아무도 하지 않는 말을
하고 욕을 쳐먹으면서 내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잖아. 약간 그런 파이팅이랄까? 근데 이번 성인물도 사실 초반에 이슈가 되면서 사실 대답을 다 하고 싶지만 그럴 기회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하지만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뭔가 건드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면서 연연하면서도 약간 그래 좀 잘한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만 편 또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어떤 결정을 내리자라던가 어떤 가치를 저희가 먼저 넣어서 보여드리자는 것이 아니라 신기한 일이죠. 이런 게 있구나.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제 나이쯤이 아마 이런 경험을 하기가 좋은 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땐 사실은 정력이 넘쳐서 막 불칼같이 막 몰입하고 편을 가르고 화를 내고 이게 옳고 저건 틀려먹었고가 제일 뜨거울 때잖아요. 근데 한 이제 40대 중반쯤 되면 그냥 가치 판단보단 약간 마음이 급해진다니까. 죽기 전까지 난 절대로 모든 걸 다 알지 못하고 죽겠구나. 하지만 우리에게 시간은 제한돼 있고 한번 보기라도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세상에 우리는 그 10,000분의 1도 못 보고 가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좋은 프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너랑 나랑 같은 편 먹고 쟤를 미워하자라던가 이게 옳고 저게 그르다라고 하자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이런 게 있구나라는. 넷플릭스 안에 사실 픽션에 너무 재미있는 것들도 많고 전 넷플릭스가 사실 다큐멘터리가 제일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음악 관련, 무슨 산업 관련, 스포츠 관련 주로 보는 편인데 성인물이 약간 그런 맥락이 아닐까? 뭔가 여러분 이런 세상이 이때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봅시다 정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아니요. 어차피 오늘 세 분의 이야기를 듣는 그렇지 않고 아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몰랐던 다른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고 일단 박형림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사실 보면서 이렇게 바로 옆 나라인데 이렇게 가깝고 나도 조금 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몰랐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들이 나중에 그렇게 되면 예. 저도 사실 보면서 저도 이제 자식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죠. 예, 나라면 저럴 수 있을까 저 어머니처럼 그런 생각을 오늘 많이 했어요. 신동엽 씨 덕업일치를 이루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뭐 덕업일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제목만 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용을 천천히 이렇게 살피면 그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덕업일치로 따지면 사실 뭐 예전에 했던 마녀사냥이나 SNL이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예전부터 좀 성에 관해서 우리 친구들끼리 있을 때는 굉장히 솔직하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냥 좀 불특정 다수가 모여 있을 때 물론 그런 얘기를 막 이렇게 자세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공론화시켜서 뭔가 좀 더 자연스럽게 우리가 친구들하고 있을 때나 좀 아니면 뭐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좀 더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너무 그 편차가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주 예전부터 그런 류의 프로그램을 많이 해왔는데 성인물은 또 다른 지점을 건드리고 다른 관점에서 이 성을 다루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나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사실 신동엽 씨는 뭐 우리의 친구고 브라운관의 친구고 정말 많은 그동안의 얼굴들을 봤고 성시경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정말 그 고막 남친이고 그러면서 다양한 성시경 씨의 이야기 표정들 신동엽 씨의 표정들을 봤지만 성인물에서 만나는 두 분의 표정은 굉장히 결이 다르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절제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궁금한 것도 아마 많으셨을 거고 촬영하면서 근데 하고 싶은 얘기 웬만한 건 다 했는데 너무 많이 편집이 됐고요. 이런 얘기 정말 일본 편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정말 대부분이 편집이 됐죠. 예. 전 그 모든 걸 통역해야 했고. 약간 정말로 그걸 물어보라고? 물어봐. 왜냐면 궁금하니까요. 궁금하니까. 귀가 하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빨개져서 끝날 때까지. 그게 CG가 아니었던 예, 거죠? 그럼요. 예. 본인은 몰라요. 아 정말. 귀를 볼 수가 없으니까. 자, 일본에 이어서 이제 성인물 대만 편으로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두 번째 행선지가 대만입니다. 사실 대만 하면 우리가 성 그리고 성과 관련된 산업을 생각했을 때 쉽게 떠오르는 국가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대만을 선택하셨는지 감독님께 좀 여쭐게요. 사실 저희도 대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 편 이제 당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일본의 요 산업 관련된 분들께서 대만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대만의 핵심 가치는 이제 자유여서 이 성이라는 것과 그 핵심 가치인 자유가 만나서 현지화되는 과정에서 대만의 엄청 특색 있는 성 관련된 어떤 문화나 아니면은 제도적으로 이제 아시아 최초로 동성은 합법화된 곳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을 볼 수 있겠다라는 거를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대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다 보니까 정말로 일본만큼이나 가깝고 그렇지만 일본에 대해서 아는 것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정보가 없는데 알아보니까 와 이거 이런 것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오늘 보신 두 회차뿐만 아니라 다른 3개 추가 회차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 궁금한 게 여러분들 대만이 이런 문화나 이런 정서가 있는지 잘 모르셨죠? 예. 그러니까 아마 어떻게 대만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대만에서 뭘 찍을 게 있나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음식 관련에 프로그램 관해서만 좀 관심을 갖고 그랬는데 사실은 일본은 저희가 다양한 정보를 어렸을 때부터 접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의아해하시네요 우리 성시경 씨. 그렇겠구나 예상되는 게 있었는데 대만은 진짜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놀랐었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찍은 것보다는 훨씬 양이 적게 이렇게 나왔지만 그래도 또 대만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저런 문화가 저런 정서를 갖고 있구나 역사적으로 저런 게 있구나라고 조금이라도 알게 되셨다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도 촬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작진이 놀랐던 것처럼 출연진 분들이 이런 대만이 내가 알고 있던 그런 문화가 아니네라고 놀랐던 것처럼 이제 전 세계인들도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많을 텐데 시경 씨 촬영하면서 가장 놀랐다 또는 신기했다 어떤 겁니까?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한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약간 미국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표현의 자유, 뭐라 그러나요? 그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거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말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책임은 또 져야 되지만 그게 너무 일본 같이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나라마다. 대만이 그런 게 있구나. 자유를 그렇게 끝까지 지키려는 어떤 그런 가치가 있다는 점이 제일 신기했고, 솔직히 이거는 웃으시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신기했는데 금문고량주가 우리가 아는 그 되게 센 투명한 병에 있는 그거 말고 다양한 도수가 있나요? 아니 10년 된 거 같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너무너무 향긋하고 맛있어요. 이것도 새롭게 알게 된 거니까. 진짜로요. 네. 아예 몰랐어요. 난 이것만 있는. 왜냐면 이연복 셰프님도 이거 대만에서 갖고 온다. 무조건 그 50 몇 도짜리 너무 독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술이라는데 못 먹겠는데 종류별로 이게 있다는 거. 그래서 대만 가시면 꼭 한번 그 전문점이 있어요. 그러면 파는데 드셔보시면 내가 금문고량주 널 오해했었구나. 이것 또한 새로운 발견이죠. 그렇죠. 몰랐던 거죠. 넷플릭스가 없었다면 저는 평생 금문고량주를 오해하고 살았을 거예요. 갑자기 금문고량주한테 미안한 마음. 예. 우리나라는 58도밖에 편의점에서는 대부분 38도짜리를 팔고 그거보다 고급 버전들이 있다는 거. 대만에서는 네, 대만에서 또 새로운 걸 알게 됐어요. 네. 네.
신동엽 씨는 일본 편과 비교해 봤을 때 대만 편에서 가장 달라진 거. 이번 대만 편은 이런 모습이 굉장히 다르다. 그러니까 일본은 산업적으로 그런 게 굉장히 예전부터 발달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지만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사실 조금 쭈뼛쭈뼛하는 게 아무래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대만에서는 일단 쭈뼛거리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 모계 사회가 뭐 쭉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뭐 여성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남성분들이 좀 쭈뼛쭈뼛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대만의 그 젊은 사람들과 자기가 함께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20살, 21살 그 여대생이 성시경 씨와 저를 이렇게 농락하면서 굉장히 뭐가 도가 지나치는 그런 농담을 하면서 저희가 막 당황해서 뭐라고 대답을 못할 정도로, 그리고 그런 모습을 약간 신기해하면서 이렇게 저희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일본이랑은 정말 다르구나. 예. 이번에 약간 예상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미디어에서도 많이 접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 그런 이런 사람이 발달했고 뭔가 색감도 그 대만은 뭔가 그 미지의 세계였던 것 같아요. 아니 이렇다고? 그야말로 이성 사고 방식? 예. 그야말로 성인물의 기획 의도와 굉장히 잘 맞는 네. 네, 그런 곳이 이제 대만이 아니었나 싶은데, 보니까 박람회 가셔서도 이미 그 성인물 일본 편이 넷플릭스 통해서 공개가 돼서 그런지 알아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번에 실감하셨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뭐 많지는 않지만 이제 간혹 이렇게 넷플릭스 성인물을 보고 또 알아보는 분들이 계셨고, 그리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접한 분들도 물론 계시고, 예. 근데 일단 박람회, 그 성박람회 오신 분들은 일본 편을 거의 다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관심이 예, 있으시니까 예, 예. 네,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자, 특히 대만 편에 성에 대한 스펙트럼이 이제 더 넓어지고 그리고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김현식 PD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 함께 본 시사한 1, 2화를 포함해서 성인물 대만 편에서는 이제 어떤 인물들 만날 수 있는지 조금 얘기해 주시죠. 네. 그 성인물 할 때 그 성은 우리나라로는 똑같이 이제 쓰지만 이거를 조금 세분화하는 카테고리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섹스, 젠더, 어덜트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라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저희가 대만 편에는 균형감 있게 잡아내려고 했는데, 우선 오늘 보셨던 성인 박람회, 그리고 두 번째 보셨던 LGBT 관련 회차, 이렇게 두 개 말고도 3편에서 이제 성인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회사인 JKF라는 곳을 또 두 분이 방문하시고, 4화에서는 성의학 박사인 슈란판 박사님의 성특강이 있어요. 성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관련 회차도 있고, 마지막 5회차에서는 대만의 2030의 대담한 청춘들과 아까 말씀하셨던 재미난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미리 이렇게 진짜 이야기 힌트를 주셨는데, 지금 PD님 얘기를 들으니까 새록새록 떠오르실 것 같아요. 어떤 인물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저는 사실 그 초창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김종국과 이정희 성과 굉장히 세게 왔었어요. 근데 진짜 그 깍지를 놓지 않고 레즈비언 커플들도 그 깍지를 계속 낀 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나중에 시경이랑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우리도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약간 성애자들이 좀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동성들이 왜 더 뜨겁지 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우리가 뭐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더 작거나 적지 않을 텐데, 그래서 좀 그게 충격이었고, 아까 다 보셨기 때문에 또 얘기를 하자면은 뭐 이게 스포가 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마지막 화에 그 대만의 젊은 사람들과 하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은 20살 돼서 저는 무조건 누구와 동거를 할게요, 엄마. 그럼 딸이 얘기하고 아들이 얘기하고, 부모한테 돈을 빌리지 않고 본인이 돈 벌어서 한다고 그러면 그걸 말릴 수가 없대요. 어떤 부모도.
그러니까 그냥 정서가 그래요. 그거를 만약에 안 된다. 넌 내 딸이니까 넌 내 아들이니까 안 된다. 그럼 되게 이상한 부모님이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그런 지점이 사실 굉장히 좀 놀랍고 좀 충격을 많이 신경 받았죠. 자녀가 있다니까 예. 그런 생각들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가 가장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성시경 씨는 어떤 인물이 가장 예, 레즈비언 부부 아까 보신 동파육을 정말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성시경 씨. 예. 예. 아니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동성애 사랑. 하지만 그 동성이 만약에 부부 합법 오케이. 근데 만약에 또 새로운 생명, 그럼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가이에게는 사실은 선택권이 없는 거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가 완전 평등한 세상이면 상관없는데 어쩔 수 없이 약간 소수자의 차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의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그걸 부모의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일까?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직 자식도 없는 제 처지도 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도 와 촬영 끝났으니까 술 먹자지만 술을 먹지만 뭔가 계속 그게 아닌 줄 뭔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생각하고 서로 동해명이랑도 뭘까 무언가 다름과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 그냥 그러니까 뭔가 맞다 틀리다를 이제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되는 이제 지혜가 생기는 나이가 되는 거잖아요. 점점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아니까. 그러면서도 어느 쪽 편인 걸까 조금이라도 덜하면 뭘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계속 하게 되는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끝나면 야 이거 맛있다 저기 가져야 되는데. 근데 최근에 뭐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콘크리트 유토피아 영화를 보고 난 후에 그런 느낌. 약간 되게 좀 혼란스럽고 뭐가 맞는 걸까? 나라면 과연 어떨까? 자꾸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감정적으로 좀 보면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처럼 성인물 대만 편도 뭐 카메라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짜 그런 마음이지만 실제 나라면 뭐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 성박람회도 아까 안 나왔지만 그 할머니랑 그 딸하고 그 다음에 또 손녀까지 같이 진짜로 거기서 막 이렇게 3대가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도대체 뭐 어떤 느낌일까? 우리나라에서는 저게 가능할까? 네. 그게 꼭 성 관련이 아니더라도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되게 가치 판단하고 싶게 만드는 씬들이 많아요. 이건 아니지라던가 이게 뭐야라던가. 근데 왜 난 그런 생각을 하지?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 난 다름을 보러 온 것이 아닌가? 난 그렇게 보수적으로 큰 사람인 건가? 그러니까 내 속에서도 갈등이 있는. 이걸 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솔직하게 나는 지금. 근데 그거는 뭐 성시경 씨뿐만이 아니라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게 될 전 세계 청자들도 그렇죠. 시청자들도 같은 함께하는. 경험을 하시게 될 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이고 그 선택에 있어서 그 결과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우리가 같다. 전 세계에 놓치고 어디를 가도 건드릴 수 없는 거기가 가장 큰 감동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가 왜 안 곤혹스러웠겠냐만 자식의 행복을 생각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형은 또 아빠니까 거기서 확 와가지고 가만있어 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계속 근문 고량주를 먹는 네, 그래서 결국 벤치에 누우셨어요. 그 사진을 올리고 싶은데 벤치에 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는 계속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얼굴이 빨간 얼굴이 얇은 사람이 누워 있어요. 대만 대만 팬들이 분들 많이 놀라셨죠? 아기가 와서 이렇게 가사 춘천 아저씨야. 아니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사실 그분 특히 레즈비언 부부의 또 그 집에 부모님 보면서 계속 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지지하는 걸까?
어쩔 수 없이 지지하는 걸까? 맞아. 막 그런데 진짜 지지를 하는데 그 자식이 사랑하는 마음. 하지만 100% 나는 너를 무조건 지지해가 아니라 인간인 이상, 부모인 이상 만세는 아닌 거예요. 조금 아쉬운 그게,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그 아빠 안경 쓰셨는데 아빠 안경 너머에 그 눈동자 저 깊숙한 저 너머에는 약간의 딱침이 있지 않을까 막 혼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있지 않을까. 야, 어떻게 저렇게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가시는 건가 뭐야.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게 부모의 도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벤치에 누워 있었던 거죠. 그냥 누워있어도 그럼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서 컸고 사람이 워낙 믿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라고 약간 그 가치관이라는 게 특별한 정말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고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치관이 또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행동을 친구가 됐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지금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MC 조합 좋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두 분의 조합을 처음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녀사냥을 통해서 익히 봤던 조합인데 이번에도 굉장히 다르다라는 느낌이 또 들더라고요. 김인식 감독님 왜 두 분이어야만 했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두 분이 아니어야 되는 이유가 사실 찾을 수가 없었어요. 두 분 말고 다른 조합도 생각할 수 없었고 그래서 딱히 뭐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생각조차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차라리 이 프로를 선택해 주신 게 맞는 표현인 것 같고 그래서 저기 PD 혹시 내가 나중에 다른 팀을 그만 좀 써먹어도 그냥 내 멘트 생각으로 좋죠? 하는 것처럼 할 테니까 멘트가 좋아요. 네, 네. 분들도 그냥 모른 척 하시고. 자, 그럼 두 분한테 여쭐게요. 이 작품을 선택한 아까 그 앞부분에 얘기해 주셨으니까 두 분이 함께 하면서 예전과 좀 달라진 게 있을 것 같아요. 더 깊어지고 그 촬영을 마치고도 이렇게 생각 교류를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너무나 가고 싶은 어떤 그 관광지 뭐 어느 나라의 어느 도시 가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나는 있고 싶다라고 할 때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누구랑 가느냐. 예, 그건데 물론 혼자 갈 수도 있지만 아무리 제가 흥미로워하는 그런 장르 그런 류의 프로그램이고 취지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잘 안 맞는 사람하고 가서 그냥 촬영만 하고 그다음에 형식적으로 잘 있다가 오는 거랑 촬영할 때도 서로를 알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끝나고도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고 예 그리고 호텔방에 와서도 뭐 얘기하고 비행기에서도 그렇고 공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뭐 대부분 프로그램이 그렇지만 성인물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시경이랑 가장 행복하게 잘 맞는 그런 파트너로서 일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저도 연차가 있다 보니까 같이 뭐 일을 하면 후배나 누가 막 공격을 잘 안 해요. 예, 그냥 이게 근데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 성시경 씨는 어떠셨어요? 이번에 다시 만난 신동엽 씨. 그래서 예전에 마녀사냥할 때 댓글에 왜 동해병학 씨 이렇게 막 하느냐 댓글이 막 올라와서 형 나 안 그러고 싶다 했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넌 계속 나를 공격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빛날 수 있다. 저는 뭐 아시겠지만 신동엽 씨를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먹을 텐데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전 제작진을 또 믿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 제작진이 제가 믿는 팀이고 아이디어 자체가 제가 앞에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기획은 저는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무서워하면서 저한테도 공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사랑하는 뭐 물론 일입니다만 신동엽 씨랑 같이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촬영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즐거운 일이었기 때문에 다만 이걸 넷플릭스라서 이제 전 세계 분들이 보신다는 게 좀 저는 원래 외모에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건 아시죠 다들? 그냥 보면서 뭐
못생김주의라는 게 좀 떠올라서 앞으로 좀 관리 좀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 그걸 보시고 네, 왜냐면 본인은, 머리 좀 짧게 자르고 가야지 이렇게 약간 뚜껑처럼 하고 나오는데 동해가 너무 멀끔하게 연예인처럼 나오는데 그리고 안 부어 운동도 안 해요. 근데 살도 안 찌고 항상 그대로죠. 건강하고 숙취도 없어요. 제가 숙취 없는 건 맞아요. 숙취 없는 건 맞고 항상 그대로 저는 제가 예전에 할머니들끼리 동창회하는 건데 아유 너 그대로야 막 그런데 그런 느낌이 한 2년 전 이렇게 자료 화면 보면은 아우 야저 2년 전인데도 젊었구나 이런 생각이 그때 건 들어요. 안 보면 되죠. 자, 그래서 모든 게 중요하죠. 오늘 그때 걸 왜 봐?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흰자로 보고 아 그렇네. MC를 보면서 가장 이번에 신경 쓴 부분은 어떤 겁니까? 왜냐면 이게 사실 국내에만 방송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로 방송이 되는 거다 보니까 내가 이걸 진행할 때 이런 걸 좀 신경 써야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일본 편에서 통역을 맡게 됐는데 우리말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일본어도 대단히 뭔가 이렇게 존댓말이 대단히 어렵고 되게 뭔가 품격 있는 말을 하려면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뭐 제가 완벽할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이게 또 한국에서 온 거니까 약간 좀 똑바로 하고 싶은데 그런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멋있게 진행하고 통역 같은 통역을 해도 그럼 워낙 요상한 걸 자꾸 물어보니까 그걸 최대한 이렇게 근데 뭐 편집이 많이 됐어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근데 정말 쉽지 않은 일을 한 거예요. 왜냐면 같이 진행을 하면서 통역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본어를 공부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를 않았는데 그렇게 통역을 다 할 정도면 그래도 꽤 됐습니다. 진짜 열심히 그래서 저는 너무 편했던 게 제 손에 피를 안 묻혔어요. 시경이 입만 더러워지면 하지만 그 더러운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그래서 저는 끝나고 이제 우리 제작진하고 다음에 어디 갈까 그래서 저는 또 일본 가자. 또 일본 가자. 우리 통역사가 있다. 예. 어떤 신동엽 씨는 어떤 부분 가장 신경 써서 진행해야겠다 이번에? MC로서. 저는 뭐 그렇게 딱히 신경을 많이 쓰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일단 아까도 보셨지만 동시 통역하는 분들이 계속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인연을 끼고 근데 그분들이 대만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한테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때로는 그분들이 굉장히 그냥 우리는 저런 단어를 쓰네 하지만 그들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쓰는 단어인데 동시 통역하는 분들이 우리한테 들려줘야 되니까 그분들이 당황해서 머뭇머뭇거리고 저게 너무 좀 재미있었고 끝나고 진짜 제일 고생하는 분들은 지금 동시 통역하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역시 저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분들이 그걸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좀 천천히 얘기하고 좀 쉽게 얘기하고 통역을 좀 해주셔야 돼요. 오르륵 해버리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걸 좀 시간을 줘야지. 타임 그리고 이제 말이 끝났는데 통역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러면 한 1, 2초를 기다리면 인터뷰 하시는 분은 되게 뭔가 분위기가 점점 깨지거든요. 그거를 조금 빨리 뭔가를 얘기하면서 뭐 그런 요령이 있어야겠더라고요. 이건 뭐 여담이지만 제일 고생했던 건 하여튼 일본 예비 배우분들 할 때 통역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분이었는데 삼성전자 일만 평생 하시다가 그쪽 분들이 이야기하면은 저한테 저는 그냥 말을 하고 동엽형은 이제 통역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동시에 거의 속사포처럼 통역을 해주시는데 평생 안 썼던 단어들을 계속 입에 담아야 되니까 3시간쯤 후에 이제 인사를 수고하셨는데 얼굴이 너무 늙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서 괜찮습니다. 근데 약간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와서 삼성전자 일만 하다가 김신 감독님 그분이 혹시 동시 통역이를 그만두시거나 그러지 않나요? 그러진 않으신데 아주 즐거운 기억으로 간직하고 네, 그 다음날부터 적응을 하셔가지고 바로? 지금은 삼성 일은 안 한다고. 와, 자 갑자기 궁금해요. 김신 감독님 지금 사실 이
오늘 함께하는 G보이도 이렇게 이제 두 MC분이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어 주시는데 두 MC분들의 점수를 감독님이 좀 매겨주신다면 몇 점일까요? 혹시 만점이 몇 점? 100점 기준으로 해볼까요? 아, 그럼 당연히 100점이고 저는 만점에 그 폭이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면 주고 싶은 점수를 주세요. 원하는 만큼. 몇 점 정도? 김희식 감독님? 829점 드리겠습니다. 820점 정말 처음 들어보는 점수인데요. 왜? 그 이유 네. 대만편 릴리즈가 8월 29일인데 829점. 만족하시고 있어요? 아, 어마어마하네요. 그럼요. 예. 어마어마하네요. 미쳐지지가 않네요. 829점. 8월 29일. 예. 지난번에 뭐 잠깐이지만 탑10에 그렇게 또 상위권에 랭크가 됐는데 뭐 이번에도 그렇게 잠깐이지만 예, 상위권에 랭크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또 입소문 내주시고 주변에 예,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이 성인물의 가장 강점 중에 하나가 또 미드폼이라는 거잖아요. 시간대가 딱 봤을 때 너무 짧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은 요 미드폼 예능이라는 게 또 굉장한 강점인데 성인물이 갖는 차별점 좀 우리 감독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아까 앞서 두 MC분께서 편집이 많이 돼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게 사실 이 미드폼이라는 예능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그런 에피소드인데 저희 대만편, 일본편도 마찬가지지만 한 3-40분 한 회당 3-40분 전후의 러닝 타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클릭하시고 그 다음 회차로 넘어가시기 전까지 몰입감 있게 지루한 부분 하나 없이 알차게 이렇게 모으느라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대만편은 또 5회차이기 때문에 한 번에 몰아보시기도 더 좋고 뭔가 그런 게 이 성인물만의 조금 특장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예. 이렇게 영화 배우들하고 많이 또 인터뷰를 하잖아요. 네. 그분들은 이렇게 약간 좀 힘들 때가 있죠. 이렇게 좀 말씀들을 많이 안 하시고 좀 근데 또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게 이제 작품에 대한 이야기니까 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왜? 그래. 아니 그래서 박혜민 씨가 대단한 게 뭐 여기저기서 모든 배우들 모든 작품 인터뷰하는 걸 이제 가끔씩 보는데 야 진짜 참 너무 대단하다. 예, 아니 정말 그걸 이끌어내는 게 사실 배우들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럼요. 그거를 너무 잘해서 그래서 오늘은 뭐 저희랑 어렸을 때부터 다 아유, 그럼요. 알던 네. 사이니까 오늘 좀 편했지? 편하죠. 아니 그러니까 어딜 가도 이정재 씨, 정우성 씨 모시고 지금 할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갑자기 이정재 정우성 이렇게 하니까 좀 밥은 먹었어? 많이 초라해. 신영이 밥은 먹었어? 이게 시작하는데 제가 조용히 도희명한테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 영화관에서 너무 호사스럽게 아니 근데 여러분 큰 스크린으로 보니까 너무 좋지 않았어요? 네. 더 집중도 되고 그리고 야 확실히 그렇게 자극적인 그런 광경이 아니었는데 큰 스크린으로 보니까 그랬나 저렇게 아니 왜 내가 못 본 게 나오는 거지?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직접 영화관 영화는 특히 극장 가서 봐야 되는구나라는 생각 아까 잠시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같이 보니까 더 재밌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보면서 요거는 내가 의미를 가지고 집에 가서 따로 또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부분들도 있고 네. 아마 보시면서 나 궁금한 거 있는데 나 성인물 꼭 오늘 뭐 비단 지금 대만 편도 그렇고 오늘 1, 2화를 보셨으니까 1, 2화에 대한 궁금증 또는 다른 3편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이전에 여러분들이 보신 일본 편에 대한 궁금증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제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인물 우리 선발대 여러분들이 굉장히 빨리 네, 드셨어요. 이분 네. 제일 빨리 드셨어요. 마이크를 앞으로 갖다 아까도 들고 있었어요. 이미?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2살 회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4월달에 일본을 갔다 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 리리즈가 바로 됐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갔던 이거 뭐지 메르시였나?
거기 그 성인분들 있잖아요. 거기 가서 아키하바라. 거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다 그 생각을 했었는데 나는 왜 못 가봤나 그런 생각을 혹시 하셨나요? 아니 가봤다죠. 아니 그 나온 데를 아예 가셨어요? 네. 오. 거길 갔었는데 거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었고 요번에 그리고 제가 9월 초에 대만을 갑니다. 동선이 같네요. 동선이 같아요. 이제 의도한 건 아니고 그 일본 팬 멘트에 보면 이제 대만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예. 그거 하시다가 그냥 이번 어디 갈까 하고 와. 다 자르고 하니까 대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 왜 똑같이 하다가 대만을 이번에 가게 됐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갈 해외를 말씀하시면 우리가 거기 미리 가요. 이렇게 이거 좀 하는데 짚어볼게요. 다음번에 갈 때는요, 제가 지금 여자친구 같이 하는데 아마 신혼여행 갈 것 같아요. 오. 축하드려요. 내년 4월에 갈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아직 못 정했어요. 아마 혹시 시즌 3가 정해지면 그쪽으로 저희가 신혼여행을? 뭘 물어보고 싶으신가요? 지금 사랑하고 있고 결혼도 앞두고 이제 대만 해외 갈 여행도 거고. 많이 가고 부럽고 좋은데 일본 갔는데도 그 성인용 쿠션 내가 갔는데 성인물에 나왔을 때 보니까 내가 갈 때보다 더 싸더라. 확인했다 뭐 이런 거. 말씀 길어졌는데 이제 궁금한 게 제가 이제 다음 달 대만을 가잖아요. 혹시 도움 주신 말씀이나 사실 여기는 정말 좋다 싶은 데가 있으신지 해서. 혼자 가십니까? 아니면 여자친구랑 같이 같이 가죠. 갑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불같이 화면이 들으시는데요? 네. 자, 여자친구랑 같이 대만을 갔는데 여기는 꼭 가봤으면 좋겠다. 진짜 저희는 사실 많은 곳을 돌아다녀 보질 못했고 그냥 조금 시간 나면은 음식과 관련해서인데 음식과 관련해서 좀 추천 이제 우리나라는 족발을 먹잖아요. 밤에 거기는 오리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오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북경 오리 막 되게 껍데기만 해가지고 밀전병 싸먹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오리 가게가 많아요. 척척척척 썰어가지고 물론 거기도 이제 그 또르띠아 같은 걸 주고 그게 밤에 야식 먹기가 아주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무슨 그리고 이제 그 구글에다가 구글 맵 쪽에다 치면 이제 한국 분들이 검색하는 게 아니냐, 약간 외국 분들 검색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어쨌건 그쪽에다가 덕을 치면 영어로 네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골라서 한번 드셔보시면 되게 이들의 차이는 이런 음식이 있구나. 테이크아웃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썰어서 그러니까 족발 우리 그 포장 판매 위주의 가게처럼. 그래서 숙소에서 먹으면 근데 다 늦게까지 안 해요. 그래서 한 7, 8시 안에 먼저 구매를 해놓으시면 밤에 이제 여자친구분과 맛있게 드시면 좋지 않을까. 그 오리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크고 서울에서는 한국에서는 그런 느낌의 어떤 맛을 안 비싸요. 그렇죠. 네. 꼭 한번 고려 드셔보시고 그리고 근무 고량주 전문점은 조금 고급이 있어요. 그렇게 안 비싸요. 근데 이렇게 부드럽구나. 10년 고급 근무 고량주 이렇게 있습니다. 오리와 고량주. 예. 혹시 감독님이 장소를 좀 추천 한 군데 해주신다면? 추천드릴 게 사실 많은데 하나 딱 추천드리자면은 아까 1회 그 성인 박람회 했던 그 장소 있잖아요. 심원동. 네, 그 송산 창의문화공원. 아. 거기가 이제 시지정 유적지인데 거기서 이제 그 성인 박람회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막 성인 박람회에 특화된 곳은 아니고 그 바로 옆에는 또 애기들 박람회가 또 열리죠. 맞아. 굉장히 많은 카페와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는 조금 가볼 만한 곳이어서 네. 대만이 그런 데에서 이제 성인 박람회를 한다는 것도 직접 느껴보시면 또 다른 느낌이 있으실 수도 있고 유적지니까 그 또. 송산 창의 문화공원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치킨 뭐 튀김 유명한데 그렇게 맛있지 않더라고요. 오리가 예, 근데 성인물 제작 발표에서 이제 다음에 대만 가는데 맛집 소개해달라고. 네, 오리 한번 드셔보세요. 괜찮습니다. 기승전 먹을 텐데요. 우리가 그러는데 자또 질문 그리고 있으시면 제가 메이플 호텔인가라는 게 묵었던 것 같은데 저번에 그지? 맞아? 거기 1층에 베이징 덕이 제 인생 베이징 덕이었어요. 꼭 드셔보세요. 거기도 저 좀 북경에서 다 먹어봤는데 메이플 호텔 1층에 있는 중국집에 베이징 덕. 북경오리를 깜짝 놀라가지고 이틀 연속 갔어요. 처음 촬영 갔을 때. 예. 네. 자, 좋아요.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질문을 여기서 안 자, 해요. 또 질문을 받아볼게요. 저쪽 왼쪽 끝에 먼저 들어주셔서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질문할 게 그 TA 가셔가지고 혹시 뭐 체험을 하고 싶으셨다거나 아니면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있는지 그게 혹시 편집이 됐다면 그 너무 비하인드가지고 진짜 날카롭다. 신동엽 씨가 체험한 거 편집된 걸로 바로 제가 형은 여기까지 왔는데 해봐야지. 아 그래 한 2, 300 쓰고 왔습니다. 300 쓰고 왔어요. 아니 농담이고 그 체험은 저희는 못했고요. 남사스럽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도 좀 불편하실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뭐 그렇게까지 좀 민망했던 것 같아요 좀. 네. 예, 그러니까 근데 뭐랄까 거기 있는 분들이 진짜 우리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아까 인터뷰에도 나왔지만 아이돌을 보는 듯한 여성이건 남성이건 되게 이상한 팬미팅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여기 왔으니까 뭔가 야한 걸 하고 가지가 아니라 내가 만나고 싶었던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래서 성시경 말 끊어서 죄송한데 네. 성시경 팬미팅에 팬들이 누워있는 성시경 팬미팅 진짜 그런 느낌 찌부되면 다쳐요. 무거워서. 아닌데 왜 일본에 뭐 악수에든 뭐 하이타치에든 뭐가 많잖아요. 그거가 약간 성인 버전을 변형된.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잠깐 이 사람 날 한번 안아준다던가 무슨 비닐판을 놓고 뽀뽀를 한다던가. 근데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랑 비닐판 두고 뽀뽀는 뭐예요? 기분도 이상하고. 근데 내가 만나고 싶던 사람을 다들 와서 그 줄을 서 있는 기다려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거기 우리가 보고 싶었던 스타가 있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와 신기하다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는 익숙지 않지만 그분은 그날만 손꼽아 기다려서 예. 용돈을 안 나왔는데 군인인데 뭐 6개월치 월급을 모아가지고 진짜 먼 데서 배 타고 나와서 맞아요. 그 배우를 만나려고 그래서 자기 후회 없고 다시 들어가서 내년을 위해서 돈을 모을 거래. 아까 유리 선생님이 인터뷰 다 들어봤잖아요. 예, 정말 행복해하는 그 눈빛 한 분 한 분의 그 눈빛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예. 네. 자 아쉽죠. 좋아요. 시간이 아니야 그래도 몇 개 더 하죠. 이거 아깝잖아. 네. 괜찮아요. 네. 제가 신동엽 씨 스케줄 아니까. 아 그래요? 네. 마이크 좀. 네. 어떤 분 선택하셨어요? 아니야. 난 지금 지금 눈이 두셔서 앞에 가. 흰색 옷을 입으신 분을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두 분이 같은 질문이에요 혹시?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름을 말하나요? 아니 뭐 편하게 하시면 편하게 돼요. 하세요. 말씀하시고 싶은 거 씨는요, 말씀하세요. 그거 말고 그냥. 예. 안녕하세요. 네. 김아란입니다. 김아란님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옛날부터 게이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렇기는 한데 벨기에에서도 살았고 프랑스에서 오래 살았고 태국에서도 살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트랜스젠더들도 있고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 실제로 이제 결혼을 해서 한 커플은 결혼을 해서 영국에서 살고 있고 한 커플은 결혼을 해서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기도 낳았어요. 남자 커플들인데 남자를 돈 주고 사서 이제 자기들 전자로 해서 쌍둥이들을 낳아서 지금 키우고 있어요. 예. LTE 뭐에 부탁했어. 네, 그리고 그 한국인이에요 심지어.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 왔죠, 아기들을 데리고. 그랬는데 이제 정말 친한 친구거든요. 근데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되게 분분했어요 의견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우리가 이 친구가 게이라는 걸 여태까지 몰랐까 그 친구가 본인이 게이라는 거를 오랫동안 숨겼어요. 저는 대충 눈치는 챘는데 이 친구는 15년 동안 숨겼던 거예요. 그랬다가 갑자기 커밍아웃을 했어요. 친구들이랑 연락을 탁 끊었다가 15년 만에 연락을 하면서 얘들아 사실 나 결혼했고 내 남편이 일본인이고 그리고 나 딸들도 낳았어 쌍둥이야. 근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우리는 이제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고 이제 그러기는 했는데 저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남자인 친구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내 친구니까 일단은 받아주기는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그 친구가 없는 자리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아까 성시영 씨가 말씀하신 부분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우리 엄마가 없고 아빠만 둘이 있네? 이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예, 그리고 이게 과연 그러니까 이게 잘한 건가? 이게 응원을 해줘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얘기도 오갔고 아무튼 그 친구는 이제 저희 진짜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옛날에는 나는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살 생각이었는데 내가 아기들을 낳고 나니까 나는 이제 한국에 못 돌아오겠다. 나는 미국에서 계속 살 거야.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거를 나는 이거 인정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제 주변 지인들에게 살짝 오픈을 했더니 의외로 되게 거센 거예요. 반발이 이거에 대한 거부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의외로 이게 되게 심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두 분도 너무 짧아서 죄송해요. 근데 두 분도 이거 찍으시면서 그러니까 이거 이제 출연 승낙 같은 거 하시면서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저항감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외로 욕을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욕 먹는 건 전 워낙 평생 먹어왔어요. 이번에 뭐 동물농장도 잘릴 뻔하셨는데.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신동엽 씨는 되려 대단히 대범하신 편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 자기가 일 끝내고 술 먹으러 가는 편이고요. 편안하게. 전 되게 신경 쓰는 편인데 이게 합리적으로 내가 욕을 먹을 짓을 했으면 괴로워하고 반성하는 편이고 말이 안 되는 거면 그냥 계속 괴로워하는 편이에요. 이러나 저러나 반성을 하지 계속 않고 괴로워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욕을 먹으니까.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죠. 약간 유명한 얼굴이 알려진 직업을 가시려면 감수해야 되는 일인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떠세요? 만약에 욕을 먹으면 힘들죠. 전 힘들어요. 형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어렸을 때부터는 그렇게 생각해왔기 때문에 저한테 직접적으로 뭐 실체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 그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그냥 받아들이고 네.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아까 질문한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전에 홍석천하고 제가 남자 셋 여자 셋이라는 시트콤을 함께 찍었는데 느낌이 약간 게이 같은데 그때 커밍아웃 하기 전이었죠. 그걸 함부로 얘기할 수 없죠. 게이 같은데 또 게이지 얘기할 수도 없고 근데 게이 같은 게 끝나고 회식할 때 송수원이 오면 꼭 회식에 참석하고 송수원이 안 오면 회식에 참석하고 뭐 아무튼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저랑 이제 나중에 커밍아웃하고 나중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또 마음고생을 했구나 뭐 이해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근데 홍석천이랑 친구라는 사실 때문에 그때 어른들이 이렇게 좀 욕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친구고 저는 게이가 아니고 그 다음에 게이라는 어떤 성 정체성을 제가 장려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냥 친구인데 만약에 석천이가 나를 살짝 과도하게 만들면 그건 너무 싫죠. 그래서 장난으로 하더라도 저는 하지마 새끼야 하지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 근데 석천의 성 정체성을 저는 존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방송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본에서 끝나고 났을 때 알게 모르게 저렇게 지금 자기 직업 갖고 있으면 혹시 주변에 부모님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사실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도 했어요. 근데 그들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그런 편견을 가진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고 방송에 다 안 나왔지만 우리가 끝나고 정말 저렇게 자기 직업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를 갖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 그런 AV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런데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도 그렇고 그거를 방문한 그냥 손님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뭔가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참 우리랑은 많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만에서 이제 LGBT 관련해서 뭔가 다룬다고 할 때도
그런 다른 사람이 난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욕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안 하고 그 생각은 안 했다고. 예, 그 그냥 자연스럽게 저분의 질문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의견이 다른데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요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고민되는 부분은 없었느냐, 예. 그 질문이신 것 그래서 같은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없었다. 예, 고민을 훨씬 센 발언을 하고 살아왔고요. 지금도 계속 그걸 욕을 먹고 있고. 그리고 늘 반성하시면, 네. 반성하지 않고 힘들어만 하고 논리적으로 맞고 내가 잘못했으면 힘들어하면서 네, 반성. 반성하고. 그리고 신동엽 씨는 정말 데미지가 1도 없어서 보여주고 싶어요. 그 악플러들한테 얼마나 속상할까.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다 존중하니까요. 예. 아니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날 뭐 먹을까에 고민하지.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했구나. 오늘 뭐 먹으러 가지? 약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진짜. 참 단단한 그럼. 사람이에요. 신동엽 씨는 참 단단한 사람이어서 단단하거나 아니면 닳고 닳거나. 정말 그렇죠. 겸손까지 하세요. 예, 자, 아쉽지만 네. 여기서 시간 관계상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있어서 질문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궁금한 점들 많으실 텐데요. 예, 네. 그 궁금증 그쵸? 예, 오늘 이렇게 또 오랜만에 만난 김에 참 많은 대화 나누면 좋을 텐데 그 아쉬움은 오늘 829점 받으셨, 29점 받으셨죠? 8월 29일 날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날대 여러분들께 끝인사를 좀 드려볼게요. 신동엽 씨부터. 혹시 뭐 번호표를 받거나 그러지 않았죠? 그럼 마지막으로 럭키 드로우 해서 옆으로 여기 다 누워서 쏘시면 남자건 여자건 뭐 우리가 왜 그 생각을 예, 예. 못했을까요? 다 좋더라고요.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돌았을 뿐인데 속이 풀려있고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면 고소당합니다. 사실 여기 함께 이렇게 또 신청해서 오는 것도 여러 가지로 쉽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또 이런 금쪽 같은 시간을 내어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뭐 배우가 아닌데도 이곳에서 여러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평생 잊지 못할 아주 멋진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멋진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영화 배우가 아니면 사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쑥스럽고 어색한 거예요. 이걸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와주신 게 너무 신기하고 고맙고, 배우는 이런 기분이겠구나. 자기가 찍어놓은 거를 사람들이랑 같이 쫙 본 다음에 무대 인사를 하고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뭐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대단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프로를 찍었고, 여러분들 나름 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기가 장난 아닙니다. 진짜 이번 감기가 그렇다고 하는데 신동엽 씨한테 옮기고 싶은데 아무 말도 예전에 코로나를 제가 신동엽 씨한테 옮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옮겨주고 싶은데 튼튼해요. 예, 며칠 전에 SNL을 함께 찍어서 또 끝나고 이렇게 회식을 했는데 끝까지 저는 안 옮고. 정말 단단한 분이세요. 자, 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29일 재밌게 봐주시고. 네. 오늘 시간 내주신 우리 선발대 분들 다 감사드리고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표현이 너무 아쉽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단체 사진. 아마 지금 무대에서 많이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뒤를 돌아서 다 같이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 아래쪽으로